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끌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 다양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본머스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 영입설에 대해서도 엇갈린 정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영국 내에서 공신력 높은 기자와 매체들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 공격수 알레호 벨리스의 스페인 에스파뇰 임대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한국 투어를 다녀간 마노르 솔로몬까지도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게 될 토트넘의 공격수는 누가 될지, 또 어떤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될지, 이 밖에 토트넘의 올 여름 이적 시장 다양한 소문을 1티어 영국 언론들이 팩트체크한 최신 보도 내용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까지도 토트넘 허스퍼가 솔랑키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도한 가운데 솔랑키의 영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히샬리송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의 예산 승인을 했다라는 정보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솔랑키 선수에 대한 보도를 체크해보면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새로운 정보를 체크해서 올렸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적 시장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마이클 브리지 기자, 그리고 토트넘의 담당 기자로 유명한 리알 토마스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본머스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 영입에 확실히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일부 매체들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미 구단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달리 스카이 스포츠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26세인 솔랑키에 대해 두 클럽 간의 직접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토트넘 내부 소식을 잘 아는 영국 런던 거주 에이전트죠. 폴 오키프의 정보에 따르면 구단 간 직접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구단과 구단 그리고 선수의 대리인, 즉 모든 대리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리 협상을 하면서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다. 이런 조건 구두 조율 이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공식 오퍼를 양 구단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단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솔랑키의 계약에는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이 영입 제안을 할 경우 약 6,500만 파운드에 떠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 현재 솔랑키와 본머스의 계약서안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마이클 브리지 기자가 추가로 언급한 이적설은 이스라엘 대표 윙어인 마노르 솔로몬을 이적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지난 해여름에 영입해서 시즌 초반에 좋은 번뜩이는 플레이를 펼쳐 보였고,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뛰고 솔로몬이 왼쪽 측면에 갔을 때도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이지만 지난해 9월에 아주 큰 부상을 입고 이제 막 돌아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의 경쟁 구도가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아닌 왼쪽 측면으로 내려온 가운데 베르너까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출전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수 있기는 하지만 오른쪽에도 또 새로 뛸 수 있는 자원들이 이미 자리가 잡혀 있고 존슨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솔로몬 선수는 팀 내 유스 선수들에게까지 기회를 줘야 하고, 또 양민혁 선수도 내년 1월에 합류할 것을 고려한다면 출전 기회를 많이 얻기 어렵기 때문에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라스톤 스퍼스라는 토트넘의 팬 미디어에 출연했던 맥그라스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바로 이제 이적시키기는 어렵다 보니까 임대 이적으로 팀을 떠나서 안전적으로 추진하거나, 혹은 아직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임대를 다녀와서 그 이후 팀의 상황, 베르너의 완전 영입이 없이 베르너가 떠난다거나, 혹은 기회를 줬던 선수들이나 유망주들이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때 돌아온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측면 자원에 대한 영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올 여름에 가장 크게 노리는 선수로 알려졌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적료 자금이 크게 드는 선수인데다가 솔랑키 영입에 지금 올인하고 있고 솔랑키 영입을 1순위로 잡고 있다 보니 솔랑키와 에제를 모두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에제를 데려오긴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그 이후 어떻게 보면 지금 솔랑키의 협상이 본격화된 것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이미 올리세도 팀을 떠난 상태고 게히까지도 이제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이 에제까지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다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왼쪽 측면을 담당하게 되고 오른쪽에 존슨, 그리고 다른 또 오른쪽 측면 자원들이 기회를 번갈아 얻는 형태,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좀 보강들이 최근에 있었고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에 확실하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에 큰 돈을 쓰겠다는 게 토트넘의 방향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최우선 목표가 스트라이커라고 토트넘 내부 소식을 잘 아는 기자나 정보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도 별도로 도미닉 솔랑키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굉장히 가장 원하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잉여 자원과 선수단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리 대상으로 많이 꼽히는 게 로셀소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벨리스도 에스파뇰로 임대를 간 가운데 히샬리송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BBC의 니자르 킨셀라 토트넘 담당 기자의 보도를 보면 토트넘은 현재 올 8월 이적 시장 마감이 되기 전에 솔랑키를 영입하는 것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요. 솔랑키는 본머스 입단한 이후 꾸준히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에서 뛰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런 제안이 올 경우 바이아웃이 발동될 수 있고 본인이 임할 것이다. 물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길게 계약이 남아있는 솔랑키를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이 6,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계약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직접 지난주에 이 공격수 영입이 초점이며 여전히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선수층이 가장 얇은 분야가 공격진이라고 하면서 공격수 영입을 강하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황인데요. 솔랑키가 1순위이긴 하지만 최근에 돌고 있는 정보를 보면 이 6,500만 파운드를 모두 내고 싶은 생각은 토트넘이 없다. 혹은 낸다고 할 경우 옵션을 달거나 분할 납부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솔랑키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캐나다 대표 공격수인 프랑스 릴 소속 조나선 데이비드이고, 그 외에 뭐 스포르팅 리스본의 요케레스 선수의 언급도 됐지만 요케레스는 바이아웃이 1억 유로에 달하고 이 스포르팅 리스본이 그런 협의에 있어서 워낙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는 요케레스의 가격을 낮춰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솔랑키보다도 더 가능성이 낮은 게 요케레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솔랑키, 아이반 토니, 조나선 데이비드 이런 선수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 보여준 폼으로 봤을 때는 솔랑키가 스타일상으로도 가장 좀 유력한 선수이고, 안 될 경우 이제 조나선 데이비드와 아이반 토니를 봐야 되는데 아이반 토니는 이 배팅에 약간 좀 리스키가 있고 또 한동안 길게 쉬었던 그 경기력 감각에 좀 공백도 있고, 조나선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퀄리티 자체에 있어서 조금 아쉽지 않느냐, 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이 없다라는 점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솔랑키를 영입하든지 다른 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서 선수를 데려오려면 히샬리송의 정리가 필요하다. 히샬리송을 영입하는데 워낙 큰 이적료를 쓰기도 했고 히샬리송의 연봉도 만만하지 않은 수준이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영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떠나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다른 공격수와의 계약을 원한다. 히샬리송으로 지금 가기 어렵다라는 내부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떻게 빨리 협의를 진행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풀어가느냐에 있어서는 히샬리송이 떠나줘야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BBC에서도 히샬리송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인 출신의 포워드인 브라이언 힐이 지로나로 임대됐고 알레호 벨리스도 에스파뇰로 임대로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업 공격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고 또 출전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 보니까 떠난 것이고, 유스 출신인 데인 스칼렛, 윌 랭크셔, 제이미 돈리, 마이키 무어 등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경기 출전 기회를 얻었던 어린 선수들은 스쿼드 플레이어로서 뭐 카라바오컵이라든지 혹은 교체 자원으로 몇 분을 뛰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1군 훈련을 함께 하면서 토트넘에 남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임대를 갈 선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선수들은 몇몇은 한두 명은 최소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여름에 미드필더 루카스 베리발과 아치 그레이 그리고 한국의 유망주 윙어 양민혁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BBC가 소개를 했고, 또 공격수 티모 베르너와 장기 임대 계약으로 한 번 더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으로 와서 뛰게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히샬리송의 사우디 이적설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레스톤 스포츠에 출연한 맥그라스 기자가 사우디 리그 클럽의 이적 시장,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히샬리송에게 7천만 유로를 써도 된다라는 예산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토트넘이 원했던 6천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을 사우디에서 집행하겠다라고 내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 진전된 거예요. 사실 히샬리송 선수는 브라질 대표팀에 복귀하고 싶어하고 아직 유럽에서 뛰고 싶어하긴 하지만 또 사우디에서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사우디 내에서 이제 유망한 정보를 보도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을 보면 현재 시장 가치가 3천만 유로밖에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히샬리송에게 7천만 유로를 쓰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면 네이마르 이후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데 히샬리송에게 그런 제한
제안을 하는 게 옳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토트넘에서도 확실한 주전이 아니고 최근에 코파 아메리카에 브라질 대표팀에서 탈락을 했고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124일이나 결장을 했고 또 심리적인 문제와 우울증의 문제도 있었던 히샬리송을 데려오는데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본인이 별로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한 상태에서 데려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던 생 맥시망이 떠난 알 아흘리가 히샬리송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무엇보다 히샬리송이 본래 측면과 전방을 오가고 또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도 뛸 수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연결될 수 있는 팀이고 실제로 미국 CBS 스포츠의 프리미어리그를 담당하는 정보력이 높은 기자인 벤 제이콥스 역시 8월 8일 한국 시간 새벽에 올린 트위터를 통해서 알 아흘리가 히샬리송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진짜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딜메이커들은 토트넘이 요구하는 6천만 파운드의 가격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히샬리송의 이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AC 밀란으로의 이적이 거의 던들이 됐다라고 알려졌던 에메르송 로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 다니엘레 롱고의 정보에 따르면 아직 100%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올리버 스킥 같은 경우에는 폴 오키프의 정보에 따르면 올 여름에 조금 더 이제 출전 시간을 갖고 많이 뛰기 위해서 본인이 또 이적을 추진하고 있고 팀에서도 그렇다면 보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홈그라운 선수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충족되는 상황이 돼야 또 토트넘이 스킵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솔랑키가 올 경우 홈그라운 선수를 또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토트넘 내 소식 중에 또 1티어로 유명하죠. 영국 정론지의 텔레그래프 맨로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도 이 스킵의 거치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우선 스킵을 원하는 팀들이 명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요. 토트넘 스퍼의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은 지난 시즌에 챔피언십에 있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올 시즌 승격한 레스터시티와 입스위치 타운, 사우스햄튼 등 세 클럽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승격한 팀들이 스킵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스킵은 8월 말에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될 때까지는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맨로 기자는 스킵이 잔류보다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23살인 스킵은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24경기를 뛰었는데 더 많은 정기적인 1군 경기 출전을 위해서 팀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살 때부터 토트넘 유스팀에서 뛰면서 2020-2021 시즌 노리치 시티에 임대를 가서 그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이후에 토트넘 1군 팀에 꾸준히 뛰고 있고 또 부상 이전에는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부상이 조금 길어졌고 부상의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흔들렸던 게 좀 아쉬웠죠. 결국 콘테 감독의 신임도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포스테콜로 감독의 체제에서는 자신의 주 포지션을 뛰기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킵은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레스터시티도 스킵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듀스버리 홀이 첼시로 이적한 가운데 이미 토트넘 출신인 해리 윙크스를 영입한 바 있는 레스터시티이기 때문에 윙크스 스킵이 레스터시티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맨로 기자가 전망을 했고 또 케어런 맥케나 감독이 입스위치의 감독인데 이 맥케나 감독이 토트넘의 선수와 코치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나 스킵과 인연이 있고 또 사우스햄튼도 많은 또 선수단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니까 스킵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수를 좀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할 경우 그 자금으로 솔랑키 영입을 포함한 다른 포지션 보강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선수 매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선수 영입과도 잘 연결될 수 있는데요. 맨로 기자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히샬리송과의 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 또 AC 밀란의 에메르송 로얄 계약이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가는 대로 토트넘이 솔랑키를 영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실제로 솔랑키에 대해서 맨로 기자가 보도하고 본인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재 분명히 본머스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 영입을 위해 노력 중이며 솔랑키에 대해서 본머스는 바이아웃 조항인 6,500만 파운드 전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솔랑키는 유스 시절 또 유망주 시절에 첼시와 리버풀에 있었고 프로 데뷔 초기에 그 팀에서 뛰었지만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본머스에 가서 성공을 했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본머스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소위 빅클럽으로 불리는 팀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솔랑키의 바이아웃 금액보다 낮은 기본 가격에 옵션을 원한다는 게 맨로 기자의 취재 결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 여름 이적 시장 내내 많이 언급됐던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포르투갈 윙푸어드 페드루 네투에 대해서도 맨로 기자는 토트넘이 네투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아직 입찰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솔랑키가 우선이고 솔랑키가 잘 되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정리되고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도 나가고 스킵도 나가고 다른 여러 선수들이 히샬리송과 더불어서 많이 나가게 돼서 여력이 생기면 네투에 대한 오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새로운 미드필드를 찾고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사실 원하는 것은 현금 지출을 좀 줄이고 선수를 껴서 보내는 것이다 보니까 스킵을 껴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을 좀 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토트넘이 네트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스킵을 활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브미 스포츠에서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계속 스페인 언론으로부터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독점 취재에 보도했는데요. 우선 올 여름에 이적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다. 리디거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센터백 라인의 노쇠화가 이뤄질 수 있는 2015년에는 아마도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는 시점, 토트넘 입장에서도 가장 큰 값을 받고 로메로를 팔 수 있는 시점이 될 텐데 그 시점에 로메로가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거액 오퍼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는 로메로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 여름을 목표로 영입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2014-2025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고 우승컵을 드는 이 손흥민 선수의 야망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여름에 로메로도 놓치고 손흥민 선수도 놓칠 수 있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즌이라고 이번 시즌을 전망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토트넘의 아이콘이며 최근 이제 국내의 FC 온라인 넥슨에서 명장 로드를 통해서 무리뉴 감독을 만나기도 했고 또 손흥민 선수 인터뷰도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과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무리뉴 감독이 당시 손흥민 선수를 팀 내 최고의 선수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조금은 많은 선수들 앞에서 본보기로 너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일화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영국에 번역돼서 소개가 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의 토트넘 커리어만으로도 토트넘에서 경력을 끝냈을 때 클럽의 올타임 그레이츠 역대 최고의 선수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물론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지만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 이 두 선수만큼 이 시간 동안 토트넘에 큰 기여를 하는 선수가 없었고 손케 조합은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조합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격 듀오가 된 47골 합작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넣었고 또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토트넘 역대 득점 5위 역대 최다 도움 기록을 세웠고 요리스와 케인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300경기에 출전한 세 번째 선수가 되는 등 지금까지 남긴 기록만으로도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승 트로피가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2024-2025 시즌 그걸 이뤄낸다면 더더욱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토트넘의 최고의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제 로셀소, 로메로, 이런 벤탄쿠르 등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했던 선수들도 모두 합류하면서 완전체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친선 경기 평가전은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8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풀럼의 경기로 시작하고요. 이날 오후 8시 30분에 입스위치 타운과 리버풀, 밤 11시에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아스널 대 울버햄튼의 경기가 열립니다. 같은 시간에 에버튼 대 브라이튼,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 노팅엄 대 본머스의 경기가 있고요. 8월 18일 일요일로 넘어가면 새벽 1시 30분에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김지수 선수가 등번호 4번 부여받으면서 1군 멤버로 정식 등록된 브렌트포드가 일요일 밤 10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합니다. 8월 19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첼시와 맨시티의 개막전 최대 빅매치가 열리고요. 토트넘 허스퍼는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로 개막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토트넘 허스퍼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전까지 영입 방출, 중요한 이적 시장의 상황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어떤 선수와 함께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이 개막전에 출전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와 해외 축구의 모든 최신 소식과 독점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